유력청가가 왜 쓰여졌나요? 조선을 세운 분이 이성계죠. 이성계, 태조 이성계. 네, 이성계는 좀 집안이 한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의 유력한 귀족 집안이 아니었어요. 이성계의 6대조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이방 정중부 이 사람들이 이방의 동생이에요. 이린이라는 사람인데 이방이 집권을 하고 나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정중부 세력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주시 가문이 아주 도륙이 나요. 근데 이 이린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정에서 가장 존경받는 문극겸이라는 사람의 사위여서 살아요. 그래서 전주시들이 함경도 지방으로 도망을 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 세력이 돼서 살다가 이제 원나라가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몽고 제국 세고 원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성계의 할아버지 이춘이라는 사람이 몽고를 귀순합니다. 원나라 귀순하고 나중에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고려가 이제 쌍성 총관부를 먹으려고 하니까 아버지 이자춘이 다시 고려로 넘어와요. 그래서 고려에 귀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고려에서 활약을 하고 나중에 왕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집안이 한미하고 또 자기 집안을 이렇게 우리는 하늘의 선택을 받아 조선을 세운 이런 위대한 집안이다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비어청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김일성이도 워낙 경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의 증조부가 최초의 반제국주의 투사로 이제 날조를 하는데 김웅우라는 사람입니다. 1845년부터 78년까지 살았고 김일성의 증조부입니다. 1866년에 제너럴 쇼머노 사건이 있었죠. 평양에서. 이때 김웅우가 농민들을 지휘해서 제너럴 쇼머노를 쫓아냈다. 북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실제 사건의 주역은 박규숙, 당시 이제 평양 감사를 나왔고 철산부사 백낙연 그리고 최혁군인 박춘권 이분들이 이제 주역이었어요. 박규수는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제네럴 쇼머노 겹친 기념 우표가 나옵니다. 네. 조선 우표 130원 이렇게 나와있죠. 미대 침략시현 서면호 겹침 140년 해가지고 기념 우표. 자, 이런 겹침비도 있어요. 미대 침략선 서면호 겹침 기념비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짜로 이제 자기 집안을 식격화시키는 겁니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너럴 서면호고요. 이분이 이제 평양감사 박규수였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박춘권이죠. 박춘권 이분은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쇼머노로 타고 오셔서 그분의 묵을 맨 사람이 이분이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을 읽다가 회심한 조선 최초의 기독교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 모습인데 이게 토마스 목사님이죠. 예. 참고적 말씀드리면 이제 박준권 이분은 이제 토마스 선교사에 참수한 인물이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네준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 영접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마포 3년 선교사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내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라고 회귀하고 세례 받았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죠.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 회심해서 그리고 또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나눠주는 권서인도 하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박충건님이 남긴 글입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네, 이게 이제 박충건 그분이 남긴 글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 김일성과 관계 없지만 이게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해드립니다. 이 영문주사라는 직책을 가니까 평양 가명 수위보다 그 경비 간부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주워다가 종이 집이 좋으니까 집을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다 이거 최치량이 사람한테 이 집을 팔았어요. 근데 이 최치량이 이 집을 여관으로 이제 빌려줬는데 여관에 이제 머물러 온 사람들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으니까 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거 읽고 예수 믿은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초기에. 네,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도 못 전하시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돌아가셨지만 그 나눠준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도배된 성경 구절을 읽고 정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김영직에 대해서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에 대한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직 자신이 지도하는 조선국민의 회원들이 민중시위에 참가시켜서 3.1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버지가 주도해서 3.1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김영직이. 북한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증조 할아버지부터 반제국주의 운동을 한 위대한 집안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날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에서 최초로 공산주의로 전향한 인물이 김영직이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플레아노프의 모델을 김영직에 갖다 붙인 건데, 이제 그 플레아노프는 러시아 최초의 공산주의자예요. 이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 러시아 최초의 공산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번역한 자본론을 보고 레닌이 공산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면, 최초의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전향한 사람이 김영직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김일성이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라고 말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김영직의 실제 모습은 이 사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는 거예요. 반공주의자였고 공산당들에게 후원하지 않아서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로 독립운동단체 정의부사나 회원이었고요. 네. 길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테러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위대한 항일 투쟁가로서 김일성을 이제 포장하고 있는데, 김일성이 창설한 조선인민혁명군이 8년 동안 일본군과 10만 번의 전투를 벌여서 조선을 독립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8년 동안 10만 번 전투를 하려면 하루에 전투를 34번을 해야 되고 2시간에 3번씩 해야 됩니다. 가위바위보를 2시간에 3번씩 해도 잠자지 않고 8년 동안 해야 이제 10만 번 할 수 있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동안 이순신 장군이 45전을 한 거예요. 45전. 그러니까 전투가 여러분 매일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도. 사람도 쉬어야 돼요. 기계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며칠 쉬다가 또 싸우고 해야 되는데, 보세요. 8년 동안 10만 번 전투, 100번 했다고 해도 이게 엄청난 전과거든요. 네? 근데 10만 번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쟁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도 있어야 되고, 총알도 있어야 되고, 화약도 있어야 되고, 포탄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군복도 있어야 되고. 전쟁을 한 번 하려면 무자가 수천 가지가 필요해요. 어떻게 돼요? 정말 그래서 그 모래알로 쌀알을 만들었다는 게 그래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네. 저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솔방울로 던지면 수류탄이 되었다. 모래알로 쌀을 만들었다. 자갈을 던지니까 총알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이거 어디서 따온 거냐면, 모택동이 이제 자기가 이제 중국 공산당 생산화 시키기 위해서 1937년부터 45년까지 11만 5천 번. 한참은 중국 애들도 뻥이 되게 세요. 네. 8년 동안 11만 5천 번을 전투를 해가지고 중국 공산혁명이 완전히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여기서 차용한 거예요. 여기서 하려면 좀 사람이 좀 믿게끔 해야지. 한 1000여 번의 전투를 했다. 1000여 번도 많아요, 사실. 그렇게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한 100번 전투를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10만 번.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규군이었고, 조선인민혁명군은 유격대니까 뭐냐면 김일성은 모택동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이런 거를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이거를 가르치면 김일성이 10만 번 동안 10만 번의 전투를 통해서 조선을 해방시켰다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없애고 김일성만 항일 투쟁을 한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원자탄 맞은 거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김일성이 무장 혁명을 통해서 무장 투쟁을 통해서 조선을 독립시켰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조선은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독립군들이 열심히 싸워서 독립한 게 아닙니다. 네. 독립군의 활동이 대단하고 정말 위대한 건 사실이지만 독립군이 일본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미국이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에 4년인가를 치열하게 싸우다가 도저히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원자탄 터뜨려서 항복시킨 거예요. 네. 그 당시 일본군이 예비군까지 합쳐서 700만에서 900만 정도 됐답니다. 병력이. 예비군 합쳐서. 그리고 진짜 당장에라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병이 300만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 독립군은 기껏해야 수천 명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본 육군의 그 전투력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군들이나 영국군 증원들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전투할 때. 백병전으로는 서양 애들이 일본 애들 못 당하는 거예요. 얘들 또 그냥 완전히 그 사무라이 정신, 한국 정신 해가지고 막 죽기 살기 달라들잖아요. 그러니까 백병전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군대를 우리가 정말 잘 싸워서 많이 승리를 했지만 무력으로서 독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미군을 통해서 일본을 항복시키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북한은 그런 걸 전혀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만 번의 전투 끝에 8월 15일 날 조국을 광복시켰다. 그리고 그 10만 번의 전투 중에 가장 위대한 전투가 보천보 전투. 아마 저 10만 번의 전투를 전투 제목만 따도 책이 몇십 권은 나올 겁니다. 내용 하나도 안 나오고 제목들만 봐도 대백과 사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조국 광복회를 조직해서 수십만 회원이 조국 광복의 천병이 되었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생불면의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자주적 혁명 노선을 연구하였다. 이 중에 이제 첫째, 둘째가 김일성은 유일 최고의 무장 혁명가로 조작하는 핵심이고, 네. 이거를 왜 이게 북한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북한의 사상의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김일성 무장 항일 투쟁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김일성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체 사상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김일성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김일성은 무장 항일 투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일성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조선인민혁명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다시피 1930년대에 한일 공산주의자들의 일국 일당의 원칙에 따라 모두 중국 공산당에 편입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인의 독자적인 공산 조직도 없었고 만주에, 그리고 조직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자 군대도 없었습니다. 모두 동북 항일연군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있지도 않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왜 날조했느냐? 지금 이제 그 북한 군대 조선인민군대와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날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민해방군, 조선인민군은 항일 운동을 했던 부대로부터 내려온 그 정통성이 있는 군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거예요. 네, 실제로 김일성은 항일 유격대뿐만 아니라 어떤 무력 폭력단조차 만든 적이 없는 그냥 마적이었습니다. 도적놈이었어요, 도적놈. 네. 한개 약탈이에요, 약탈. 털어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분석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김일성의 역사를 날조하다 보니까 김일성이 거짓됐다는 증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책들이. 다 없애는 거예요,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금철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김일성이 가짜인 거 아니까. 네. 그래서 김일성과 반대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의 기록 다 불태우죠. 그 조선시대 기록들 다 없애고, 일제시대 때 기록 다 없애고, 공산당과 관계없는 것과 다 없애고, 김일성 일가
관계없는 거 다 없애고, 그래서 북한에는 김일성 일가를 위한 책 외에는, 가르치는 책 외에는 책이 없어요. 네. 1960년대 이후에는 김일성과 관련되지 않은 책들은 모두 북한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왜곡과 날조의 그 정점에 주체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가짜다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사상적 수단입니다. 이 공산당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처음에는 혁명, 투쟁,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쟁 경력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조직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상가로서의 업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은 굉장한 그 공산주의 이론가였어요. 그런데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핥기식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은 좀 그 다른 소련이나 중국과 다른, 지금 중국도 변질돼서 그렇게 변하고 있지만 초창기부터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띄었어요. 굉장히 민족주의적으로 갑니다. 공산당이. 근데 이건 공산당의 원칙이 아니에요. 공산당은 민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노동자가 중요한 거지, 전 세계 모든 공산당이 중요한 거지, 민족은 중요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에서. 그런데 김일성 공산주의를 몰랐기 때문에 민족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중국도 이제 민족주의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일성에게는 이제 레닌, 스탈린, 모택동보다 그 사람에 필적하는 그런 사상적 업적이 필요하니까 주체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영생불면의 유일한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주체 사상입니다. 이제 김일성이 1930년에 주체 사상을 창시했다는 주장이 이제 1960년대부터 등장하는데 1900년대, 60년대 이전에는 주체 사상이라는 단어조차 북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이제 김일성이 이제 그 스탈린의 직계 공산주의자임을 증명하는 게 논문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60년대 이전, 그러니까 50년대까지는 주체 사상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은 스탈린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스탈린의 그 걷는 폼, 연설하는 폼까지 다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설할 때마다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국제 환경이 변화됐어요. 스탈린이 죽었어요. 스탈린이 죽고 나서 소련 공산당 내에서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 나온 거예요.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뭐 한두 사람을 죽였어야지.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그 너무 독재를 했잖아요, 심하게.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다가 그 공산국 각국이 이제 스탈린이 죽으니까 이제 각자 독자 노선으로 가는 거예요. 스탈린의 그 막강한 카리스마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뭐 소련의 영향력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스탈린의 그 엄청난 그 독재와 카리스마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56년부터 이제 주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60년대 이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30년대에 김일성 수령께서 주체 사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안 넘어가네. 그래서 이제 항일 투쟁 경력도 없고 어떤 그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사상적 업적도 없기 때문에 이 조선인민혁명군을 날조한 거고 주체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는 민족주의자들의 그 독립운동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다른 공산주의자들의 독립운동 그리고 빨치산 했던 거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김일성 혼자서 10만 번의 전투를 통해서 북한을 해방시켰다, 조선을 해방시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역사를 왜곡하고 김일성 각에 우상화에 열을 올리는 이유, 경력이 없는 거예요, 경력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은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박헌영은 이미 막 전국적인 이름을 알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일성은 전설만 있었지 실제로 본 사람도 없었어요. 김일성이 45년도에 그 연설하러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북한에 계셨던 분들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평양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가 나타날 줄 알았다. 그랬더니 30대 초반에 상고머리 깎은 놈이 한 놈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경력도 없고 활동한 것도 없고 능력도 안 되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잘하는 거. 네. 그리고 증조부 때부터 반제국주의 항해투쟁을 했다고 날조하는 것은 자기 경력이 너무 없으니까 아예 집안을 포장해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막 그 투쟁한 집안이야. 후광 효과라고 하죠. 후광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 막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스탈린 격하운동이 일어나니까 나도 죽으면 그렇게 되겠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를 이제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사후에도 나는 위대한 수령으로 남아야 되고 사후에도 나는 신적인 존재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습이에요. 세습. 부의 세습이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에서 최악의 범죄가 세습이에요. 세습.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세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정일이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전 세계 모든 공산 국가가 북한을 욕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도 밀어붙인 거죠. 북한이 공산 국가가 아닙니다. 예, 김일성의 정체, 소련에 의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가짜입니다. 가짜. 스탈린은 전 세계를 공산화시켜서 그 나라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런 허수아비들을 세워놓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스탈린의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중국에도, 몽골에도, 그 다음에 막 그 어디야, 체코, 뭐 이런 다 공산권 국가들한테 다 스탈린 말에 절대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 그 나라의 그 주석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산 국가의 모든 공산 국가가 스탈린만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각 나라마다 개인 숭배하는 그런 공산 국가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보세요. 그래서 밑에 이제 꼭두각시 왕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완전 꼭대기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처럼 군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스탈린의 야망이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조선에서는 내 말을 제일 잘 들을 것 같은 김일성이를 이제 그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이렇게 조종하기 위해서 꼭두각시처럼. 그래서 철저하게 조작 날조된 인물이 김일성이다. 그리고 보천보 사건을 수사했던 이치하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김일성 가짜다 이 사람 증언했다고 해요. 이게 많은 증언들이 있어요. 박금철도 증언했었고 그 당시 그 사살 현장에 그 보천보 사건 주역 그 세 번째 김일성 죽인 그 사살 현장에 있었던 야게 하우로라는 그 일본군 만주군 장교도 증언을 했고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증언들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쳐보시면 이게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김일성이 가짜라는 걸 검색하면 나왔는데 요즘은 무슨 조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색이 잘 안 돼요. 네. 국가 지도자의 정말 좋은 예입니다. 네. 얘 국가 지도자의 나쁜 예예요. 근데 얘도 뒤에 목에 혹이 나고 있어. 아주 나쁜 놈들이죠. 1, 2, 3등이에요. 사람 많이 죽인 걸로. 모택동 8천만 명 죽였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그리고 스탈린 4천만 명 죽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때문에 죽은 사람 1,000만 명이에요. 히틀러는 얘들한테 명함도 못 내밀어요. 히틀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얘들한테는. 근데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살인 많이 한 인간이 여러분 내가 여담으로 중국 그 우슈 있잖아요. 쿵푸. 가끔 유튜브 찾아보면 쿵푸의 고수들이 그 이종격투기 선수들한테 뒤지게 맞는 그 영상들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화대혁명 때 다 죽인 거예요. 무술 고수들. 그래서 그 중국 무술의 명맥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 그냥 중국의 문화 다 모택동이 다 말살시킨 거예요. 말살시킨.
그래서 막 아들이 아버지 죽이게 만들고 제자가 선생님 죽이게 만들고 막 죽창 들고 찔려가지고 16살, 17살 먹은 애들 선동해가지고 지 부모들 막 집안 어른들 다 반동으로 몰아서 찔러 다 죽인 놈이 모택동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때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된 게 모택동 탓이에요. 예, 모택동이 그때 저 현지 시찰 나갔는데 참새가 나다를 까먹고 있대요. 그래서 모택동이 화가 나가지고 중국에 있는 참새 다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냥 농사가 완전히 망친 거예요. 참새들이 나달도 까먹지만 벌레 잡아먹잖아요. 근데 참새를 수억 마리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충이 창궐해가지고 몇 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수백만 명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제도도 잘못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김일성 보면 그 혹 있죠. 제가 이 영상을 찾았어요, 유튜브에서. 너무 얘도 좀 혼나고 있어요. 이 왜 혹이 나는지 이거 옛날에 또리 장군 이거 저기 40대 이상은 다 알아요. 이만한 또리 장군 간첩자는 또리 장군 이거 지금 유튜브에 찾아보면 1, 2, 3편 다 나옵니다. 예, 한 80분 정도 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교육용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예, 김일성인데. 자, 동민아, 저기 폴더 보면 김일성 피가리 영상이 있어요. 8분 15초부터 보여주세요. 네, 최근 북한 김정은 이게 굉장히 길거든요. 최근 북한 김정은 저 가운데 저 여자분이 저기 주치의였던 분 탈북하셔서 지금 남한에 계시는데 TV에 많이 나오셨는데 요즘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 강의 준비하다가 김일성이 왜 혹이 났을까 되게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뒤졌어요. 찾았는데 잘 안 됩니까? 제1위원장이 거듭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았었고 그런데 여든이 넘도록 정정했었던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장수 비결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김일성 전 주석의 주치의가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장수를 위해서 20대 청년들의 피를 소리만 듣죠. 소리만 일단 피소리 했다는 거. 한 1분 정도만 들으면 되니까 8분 15초부터 영상이 안 나오더라도 이게 10분이 넘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도 이거 영상을 잘릴지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여든이 넘도록 정정했었던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장수 비결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김일성 전 주석의 주치의가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장수를 위해서 20대 청년들의 피를 수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예. 탈북자 출신. 네, 그냥 꺼주세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수혈을 받은 거잖아요. 피를 간 거잖아요. 젊은 청년들, 여자애들 막 20대 남자애들에다가 같은 체질에 있는 혈액형 같은 애들 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이렇게 혹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괜히 혹이 난 게 아니라 피가리한 부작용으로. 네. 이거 유튜브에서 김일성 피가리 치료 나옵니다. 네. 이것도 적들이 보고 또 없앨지도 몰라. 만약 없어지면 제가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면 PPT로 다시. 네. 이 김일성은 이 조작된 인물이고 소련에 의해서 세워진 인물이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경륜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넘어가는 겁니까?